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과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정말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제가 진열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 혹시 광고만 보고 무작정 고르신 건 아닌가요? 잘못된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을 잘못 복용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오히려 특정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몸에 꼭 맞는 비타민,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섭취 팁,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복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고용량 비타민C,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등 인기 영양제의 진실과 오해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과 영양제 왜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 음식,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죠. 특히 비타민 D처럼 햇볕을 쬐어야 합성되는 영양소는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에게 결핍이 흔합니다. 또 40대 이후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 등도 부족해지기 쉽고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꼭 맞는 비타민 어떻게 고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거나 평소 식습관,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야외 활동이 적고 우유나 유제품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을 잘 안 먹는다면 비타민C, 엽산, 식이섬유가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철분, 오메가3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함량과 일일 권장량을 확인하세요.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고용량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료의 출처와 첨가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성 원료보다는 천연 원료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안전성과 흡수율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또 불필요한 색소, 감미료,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인증 마크와 제조사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식약처 인증, GMP 마크, 해외 유명 인증기관의 마크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넷째,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원료의 질이나 함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오메가3 같은 제품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기 영양제별로 꼭 알아야 할 진실.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영양제 몇 가지를 꼽아볼게요. 먼저 비타민C. 피로회복, 감기 예방,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0mg 이상 고용량을 매일 복용하는 건 오히려 신장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만 500mg 정도면 충분하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비타민 D는 결핍이 많아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혈중 농도를 먼저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혈액응고제나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품마다 균주와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 증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분자 크기와 흡수율,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니 너무 맹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번째,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영양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반면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커피나 차와 함께 먹으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추가하세요. 특히 항응고제, 고혈압약, 당뇨약 등과 일부 영양제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영양제 복용이 필요 없는 경우. 사실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영양제 복용과 건강검진의 중요성.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 그리고 복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비타민 D, 철분, 칼슘, 콜레스테롤 등은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결과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광고만 믿고 무조건 복용하기보다는 내 몸에 꼭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영양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